페이지 39페이지 조적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조는 올해 시험은 두 문제가 거의 확실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한 문제가 나온 다음에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20회 시험에 조적조를 전반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벽돌 쪽 하나 하고 블록 쪽 하나 이렇게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전은 돌 구조만 왕따 당하고 블록 구조는 지문 한 줄 썼고 벽돌 구조에서 지문 4줄 써서 종합 문제로 해서 다루어서 냈습니다. 그럼 1번 문제는 다음 중 방음이나 방열의 이런 단열 목적 있죠? 이런 제작되는 벽돌을 찾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붉은 벽돌은 흙을 구워서 만든 일반 벽돌이 무슨 벽돌? 붉은 벽돌이죠. 보통 치장 벽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붉은 벽돌이고, 그 다음에 거기 오지 벽돌은 이겁니다. 유약을 바른 맞죠? 벽돌을 오지 벽돌 이렇게 보통 유약을 오진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약을 바른 벽돌을 무슨 벽돌? 오지 벽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벽돌 중에 붉은 벽돌 중에 강택이 있는 것이 있고 강택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 강택이 있는 벽돌이 무슨 벽돌? 오지 벽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량은 가볍게 만든 거죠. 자, 경량 벽돌은 왜 가벼운가 하면 다른 재료를 넣었다는 거죠. 다른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단열이나 이런 방음이나 이런 목적으로 경량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경량 벽돌이고, 그다음에 4번에 이형 벽돌은 보통 벽돌의 형상에서 다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형 벽돌은 저런데 이렇게 특수 부분이 있죠.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또는 개구부 주변이라든지 주두라 이런 데 특별한 모양을 만들 때 쓰는 벽돌이 무슨 벽돌? 이형 벽돌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형 벽돌은 자 거꾸로 도로 포장용을 줄인 말이에요. 도로 포장용 포도형 벽돌.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에 보면 옛날 인도 블록을 썼다가 벽돌로 바꾼 경우 있죠. 벽돌로 많이 해놓은 부분이 있죠. 그러면 보통 중심가 이런 데 보면 벽돌로 막 도로 포장해놨죠. 그것이 바로 뭐다? 포도용 벽돌입니다. 도로 포장용 벽돌. 자, 간단히 보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놓은 거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혹시 나올 수 있다. 2번은. 그래서 내력뼈로 사용하는 벽돌 재료의 중요한 물리적 사항.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길게 써놨는데 쉽게 이해하면 벽돌의 품질 시험이에요. 쉽게. 2번은 벽돌의 무슨 시험? 품질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돌의 품질 시험. 벽돌의 품질 시험은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압축 강도하고 무슨 시험? 흡수율 시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약집은 24페이지 그거 간단히 그걸 갖다 문제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벽돌은 압축 강도 시험하고 무슨 시험? 흡수율 시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좀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저러겠네. 집안조사 방법 있죠. 집안조사 방법을 시험을 출제하면서 한 번은 어떻게 시험을 썼는가 하면 표준 간입 시험, 베인 테스트 시험이죠. 물리적 지하 탐사 시험들 있잖아요. 이런 걸 쓰면서 한 번은 압축 강도 시험을 해놨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뭔가 하면 슬럼프 시험 가지고 갖다 시험을 냈었거든요. 그러면 압축 강도는 벽돌이나 어디에서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에서 압축 강도 시험을 했죠. 결과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압축 강도 시험은 어디서 많이 한다? 콘크리트나 벽돌 이런 조적조에서 압축 강도 시험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조적조나 철근, 콘크리트 이런 부분에서 압축 강도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자, 집안 조사할 때 압축 강도 시험은 없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번 문제 있죠. 모르타르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죠. 자, 줄눈이 바로 조인트죠.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이 되는데, 먼저 1번에 줄눈은 벽돌 상호간을 접착시키는 모르타르 부분으로서 너비 가로 세로 기준은 기본적으로 몇 미리를 표준한다? 10mm가 표준이 됩니다. 10mm. 자,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이겁니다. 자, 내하 벽돌이 추워지면 이거는 다르다. 내하 벽돌은 6mm예요. 내하 벽돌은 6mm고 기본적으로 몇 mm? 10mm를 표준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2번에 막힌 줄눈이죠. 막힌 줄눈은 세로 줄눈을 일직선상이 되지 않게 처리해 준 게 무슨 줄눈? 막힌 줄눈 개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세로 줄눈을 일직선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줄눈을 처리해 준 것이 막힌 줄눈이었습니다. 막힌 줄눈은 하중을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다? 분산. 하중을 이렇게 분산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막힌 줄눈이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3번 치장 줄눈을 바를 경우 벽돌 쌓기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한다. 자, 줄눈 파기 시기가 줄눈 파기 시기는 우리가 자, 지금 이제 조적조 벽돌조나 블록조거든 조적조하고 조적조에서 줄눈 파기를 하고 타일 쪽에서 줄눈 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조적조는 모르타르가 뭐다? 굳기 전에 모르타르가 자, 이 굳기 전에 줄눈 파기가 이루어지면 되지만 자, 이 타일의 경우 타일 붙인 후 몇 시간입니까? 3시간이죠. 타일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하게 됩니다. 줄눈 파기 시기가 있는 것이 자, 바로 이 경우가 있다. 그럼 치장 줄눈을 해야지 줄눈을 팔까 합니까? 그래서 시기는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4번에 보시면 모르타르 비비는 경우 자, 적정 시간 비벼라 이거죠.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 비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 적은 시간 비비면 재료가 어떻게? 혼합이 안 되고요. 장시간 비비면 재료 분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 비빔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분 이상 몇 다? 10분 미만으로 비빔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어떤 경우도 처음 물으러 비빈 후 자,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 사용 시간은 이렇게 갔죠. 모르타르 이 물비빔 했을 때 물비빔한 이 모르타르 사용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 조적조, 벽돌조, 블록조, 조적조 개념하고 미장에서는 미장공사 쪽에서 여기서는 몇 시간이다? 2시간이었어요. 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타일에서는 몇 시간이다? 1시간이에요. 타일에서 주의할 거는 금비빔 해놨을 때는 몇 시간이고 3시간이고 물비빔하면 몇 시간?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래서 1시간 이내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타일을 벽에 부착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부착해서 부착력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그리고 방수에서는 방수 모르타르는 방수액을 넣기 때문에 45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방수 모르타르는요 방수액을 넣어서 비볐기 때문에 보통 모르타르보다 부착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더 당기라는 거예요. 45분. 그래서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혹시 시험 나면 미장이나 타일 쪽에서 아마 시험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미장 타일 쪽일 거야, 올해. 미장 타일 쪽을 잘 보십시오. 미장은 2시간이에요. 타일은 몇 시간? 1시간 기준 잡는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요약집은 거기 보십시오. 거기 24페이지 모르타르에 대해서 해놨죠.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접착제로이기 때문에 부착 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은 한번 출제됐습니다. 모르타르는 벽돌 강도 이상의 것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4번에 있죠. 여기는 10mm 기준이 앞전에 내하벽돌 6mm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작년 시험에. 그리고 막힌 줄눈하고 통줄눈하고 개념은 알아두시고, 막힌 줄눈이 뭐였습니까? 하중 분산 목적이었고, 그리고 치장 줄눈이 의장적 효과를 해서 하는 것이 무슨 줄눈? 치장 줄눈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장 줄눈의 깊이는 얼마다? 6mm예요. 6mm. 치장 줄눈의 깊이는 몇 mm? 6mm이고, 6mm 관련된 게 내하벽돌의 줄눈하고 치장 줄눈의 깊이죠. 깊이가 얼마다? 깊이는 알죠?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벽돌을 쌓았을 거 아닙니까? 벽돌을 이렇게 붉은 벽돌을 쌓았습니다. 쌓으면 이제 줄눈 파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 모르타르 이 줄눈은 얼마가 기본이고 10mm잖아요. 10mm인데, 그러면 이것을 줄눈을 하기 위해서 지 멋대로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파야 될 거 아닙니까? 팠습니다. 파고 나서 평줄눈을 하겠대. 평줄눈을 하면 이렇게 모타를 채워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깊이잖아요. 이게 깊이? 이게 깊이. 여기서 이렇게 밀어 넣었잖아. 이거 깊이랄까 합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넣었잖아. 동굴 깊이. 요걸 깊이랄까 하는 거예요. 줄눈 깊이. 다른 게 없잖아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게 10mm고, 이게 깊이라고 해요, 이걸 두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줄눈 깊이가 몇 mm다? 6mm다 나오죠? 이게 깊이를 해. 이게 줄눈 깊이가 되는 거예요. 이 줄눈 깊이가 6mm다 이 뜻입니다. 6mm.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줄눈? 평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평줄눈. 그런데 지장줄눈 종류는 자 명심하세요.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생긴 형상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생긴 형상. 그럼 빗줄눈은 대각 이렇게 빗방향으로 생겼으니까 무슨 줄눈? 빗줄눈. 이게 구조적이나 방섭상마다 가장 유리한 줄눈이 무슨 줄눈? 빗줄눈 개념이 됩니다. 시공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평줄눈이고 혼돈하죠. 그리고 신축줄눈이 바로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것이 뭐다? 신축줄눈입니다. 그래서 신축줄눈은 적어놨겠죠. 얘는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입니다. 그럼 얘는 모르타르가 아니에요. 얘는 모르타르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재료, 탄력성 있는 재료를 쓴 겁니다. 이것이 무슨 줄눈? 신축줄눈 개념이 됩니다. 근데 그건 출제가 되어버렸어, 걔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 문제 4번 문제 보시면, 자, 벽돌 구조의 치장줄눈의 종류에 해당되는 거 생긴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1번에 통줄눈하고 막힌 줄눈은 이거였죠?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면 뭐다? 통줄눈.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아닌 것은 뭐다? 막힌 줄눈이었습니다. 이거는 치장줄눈은 아니죠? 치장줄눈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평줄눈이나 빗줄눈, 둥근줄눈, 오목줄눈은 바로 치장줄눈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치장줄눈에 관한 설명 하나 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에 의장적 효과를 하기 위한 줄눈이 뭐다? 치장줄눈이었고요. 이때 2번에 모르타르가 뭐다? 굳기 전에 줄눈 파기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3번에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지정은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발라주시면 되고, 이때 치장줄눈 깊이는 몇 미리? 6mm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방수성 가장 유리한 줄눈은 무슨 줄눈? 빗줄눈이 됩니다. 빗줄눈. 그럼 빗줄눈이 되면 자, 어떤 것이 빗줄눈인가 하면 이것이 빗줄눈이에요. 요거는 평줄눈이고, 자, 빗줄눈 개념은 자, 요겁니다. 요렇게 생긴 게 빛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비가 왼손 제비가 많습니까? 오른손 제비? 그러니까 이게 빗줄이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절약한 게 이게 빗줄눈입니다. 그러면 빗줄눈이 왜 좋은가 하면 요거죠. 물이 내려오다가 밑에 똑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놓으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살 말찐 사람들 있죠, 여기 턱에 걸리면 타고 열이 쏙 들어가잖아. 이 턱들이 턱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물이 턱 타고 떨어지겠지만, 맞지? 턱 하면 대포진 사람 알죠? 와, 턱 끝내주는 턱이죠. 자,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빗줄눈이 제일 유리한 줄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자, 벽돌 벽면에 실린 하중 널리 골고루 분퍼져 전달하게 하고 세로 줄눈을 아래 위가 통하지 않게 엇갈리게 한 것은 무슨 줄눈? 막힌 줄눈이죠. 그리고 바로 1번은 하중 집중되는 것이 무슨 줄눈? 통줄눈입니다. 그럼 길이 쌓기는 이게 길이 쌓기라고 했죠. 벽돌에 길이면이 보이도록 사는 게 무슨 쌓기? 길이 쌓기입니다. 마구리는 여기 마구리 쌓기라고 했죠. 자, 세워 쌓기는 어떻게? 여기 세워 쌓기. 자, 옆세워 쌓기는 여기 옆세워입니다. 옆세워. 그럼 옆세워 쌓기 하는 데는 어디가 옆세워 쌓기 한다 했죠? 네, 창대 쌓기가 옆세워 쌓기고, 그다음에 마구리 쌓기로 해야 되는데 어디를 마구리 쌓기 한다? 내어서 쌓는 내쌓기.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7번 문제 보시면 7번. 자, 벽돌 쌓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네. 자, 벽돌 쌓기는 우리가 자, 먼저 저거 기억하게, 영식 쌓기 하면 뭘 기억하겠어? 영식은 자, 통줄눈 생기지 않는다. 벽에 못에 이오토막이나 반절 중에 하나 쓴다 했죠? 이오토막. 그죠? 가장 구조적으로 튼튼하다. 이걸 딱 기억하라 했어요. 그리고 하란식 하면 7호토막 사용하고, 맞죠? 통줄눈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모서리가 경관 방식이다. 기억하시고. 아, 근데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개념만 딱 기억하십시오. 일일이 뭐해서 뭐 쓰고 막 이런 안 내 보니까. 자, 그리고 불식쌓기 있죠? 불식쌓기는 자, 그 프랑스 지역에 옛날에 그 지역 어디하고 어디 있는데 옛날 고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명칭이 원래 맞는데 고대 국가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령은 현 국가이죠. 불식으로 불란서라 하죠. 불식으로 쓰고 있는 게 불란서에서 불식 이렇게 쓰는 게. 그리고 여기 분들은 절대 길게 안 써요. 간혹가다님들 이제 책 이래 보다만 영국식 쌓기 막 이렇게 나와요. 미국식 이런데 이 교수는 그렇게 안 써. 그냥 간단히 어떻게 영식, 불식, 하란식 이렇게 딱딱 씁니다. 원래 저 같은 유형을 좋아합니다. 줄여서 팍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적식 구조 어떻게 쓴다? 그냥 간단히 조적조. 옛날에 또 조적 구조 쓰면 요새는 더 줄여서 조적조 이렇게 씁니다. 앞전에. 자, 보시고, 그리고 불식 쌓기는 기억하겠죠? 부분적으로 뭐가 생긴다? 통줄론이 발생을 합니다. 통줄론이 생겨요. 통줄론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식 쌓기는 5켜 정도는 길이 쌓기가 그 단계를 마구 뒷벽체에 맞물려 쌓는 게 뭐다? 미식 쌓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영식 쌓기는 통줄은 생기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하란식 쌓기는 모서리 부분이 뭐다? 견고하다. 그리고 하란식 쌓기는 통줄론이 생기지 않는다. 맞고. 그리고 불식 쌓기는 통줄론이 생기지 않는다. OX, X. 부분적으로 통줄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겁니다. 보기에는 좋습니다. 보기에. 근데 불식은 같은 켜에서 마구리와 길이가 번갈아 나온다 했죠? 이 불식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해놨죠? 그래서 8번, 1번, 영식은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하다. 하란식은 상대 모서리가 견고한 쌓기다. 맞죠? 그리고 3번에 벽돌벽체의 강도에, 자, 벽돌의 인장 강도 및 힘 강도가 영향을 미친다. 자, 벽돌의 강도 하면 무슨 강도? 압축 강도예요. 벽돌은 압축 강도. 압축 강도. 근데 모르타르는 무슨 강도라 했어요? 부착 강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착 강도 또는 접착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방습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하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지 않기 때문에 물축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벽돌에 물을 축여주는 이유는 간단히 이것 때문에 물축임을 하는 거예요. 모르타르가 무슨 재료다? 수경성 재료예요. 경화 과정에 뭘 필요한다? 물을 필요로 하는데 벽돌이 뭐가 됩니까? 흡수를 하면 경화수가 부족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벽돌에 밀은 물을 축여주는데 그럼 내하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축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내하벽돌은 우리가 내하 모르타르나 아니면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닌 거예요. 내하 모르타르 아니면 내하 점토, 흙 이런 거 가지고 쌓아요. 근데 흙으로 쌓는데 벽돌에 물축이나 물이 질질질 나오면 좋아요. 붕괴돼. 지금도 흙벽돌 쌓아놓고 막 물을 부어봐요. 강도 세지나 흘러내리나. 그래서 내하벽돌 물축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물축임은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물축임에 대해서는 입니다. 그래서 내하벽돌은 축인다 안 축인다? 안 축이는 거예요. 내하벽돌은 물축임 안 하고 물축임 안 하면 되고 붉은 벽돌은 뭐다? 하루 전에 하는 거예요. 무슨 벽돌?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충분히 물축임제 하루 전에 하면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이죠. 콘크리트 벽돌은 자, 이거는 어느 때 한다? 쌓기 직전에 하지 않는다. 쌓기 직전에 물축임 안 하면 돼요. 미리 하라 이거죠. 물축임 하지 않는다는 거고 쌓기 직전에 물축임 하지 마라 이게 직전에 미리 하면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강볼록조는 물축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보강볼록조는 이거는 물축임 하지 마라 했죠. 이거는 보강볼록조는 물축임 안 한다. 근데
그냥 다른 기타 블록조는 어디만 모로타르마다 접착면만 있죠. 예. 그래서 기타 블록조는 다른 블록조에서는 모로타르 접착면만 물추김하는 거야. 모로타르 접착면. 그래서 인방 블록도 안에 앞면이 그 모로타르 접착면이지. 그러고 그래서 모로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추김하는 거야. 적당히 물추김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추김 조족주에서 물추김에 대해서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보시면, 자, 벽돌구조. 자, 벽돌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먼저 1번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넘는 2층 건물의 경우는 1층, 자, 내력벽은, 이거죠? 그럼 2층 벽이 있고 1층 벽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 벽이 두꺼워야 돼요? 2층 벽이 두꺼워야 돼요? 1층이 두꺼워야죠? 얘가 두껍고 얘가 얇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게 되면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죠. 이 60제곱미터 넘는 경우 있죠. 넘는 경우에 최소 내력벽 두께가 최소 내력벽 두께가 이거 이상 돼야 돼. 최소 내력벽 두께는 190mm입니다. 19cm 이상 돼요. 190mm 이상 돼야 돼요. 이때는 최소가 190mm 이상이 돼야 돼요. 19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190mm 이상. 190m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겁니다. 그럼 2층 벽이 얇아야 돼요? 1층 벽이 얇아야 돼요? 1층 벽이 얇게 되면요, 포항 건물 작나? 맞죠? 자, 그래서 여기 2층이 이게 그럼 190 돼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 290 돼야 돼요. 그래서 아래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가장 기본, 스포츠 선수의 가장 기본은 하체 훈련이죠. 하체가 안 되는 모든 선수들은 힘들잖아. 야구 선수도 뭐 하체 운동 엄청 하죠. 하체가 안정 안 되면 못 칩니다. 맞죠? 옛날 홈런왕 이승엽도 하체 운동 엄청 했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영농쌓기는 구멍을 항상 기억했죠. 장식적 효과를 쌓는 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영농쌓기하고 무슨 쌓기? 장식 쌓기 뭐 있다 했어요. 많은데 영농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영농쌓기하고 무슨 쌓기? 업무 쌓기. 그럼 영농쌓기는 구멍. 이건 구멍을 기억하고, 얘는 몇 도? 45도. 딱 기억하라 그죠? 45도 경사지게 쓰는 거. 그래서 업무 쌓기하고, 자, 영농 쌓기 두 개. 근데 영농이 중요합니다. 업무는 잘 안 낼 거고, 영농 쌓기를 잘 기억하면 돼. 영농은 몇 도? 자, 기억하세요.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게 무슨 쌓기? 영농 쌓기입니다. 그리고 3번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영식 쌓기는 모서리 부분에 반절이나 이오 토막을 사용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 방법이죠. 그리고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벽체 자체의 강도는, 자, 책까지. 벽체 자체의 강도는 무슨 강도다?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 그리고 쌓기 방법. 쌓기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영식 쌓기냐, 하란식 쌓기냐, 불식 쌓기냐, 이런 쌓기 방법이나.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죠. 누가 제일 약하다 했어요? 구조적으로 불식 쌓기가 제일 약하죠. 근데 제일 튼튼한 건 무슨 쌓기? 영식 쌓기. 그래서 쌓기 방법에 따라 강도는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쌓기 작업의 정밀도 등 영향을 주죠. 자, 이겁니다. 누가 시공을 잘했냐? 틀리죠? 아니, 쌓아도 같이 쌓는 거하고 다 틀리죠? 안 그래도 학원에서 저번에 책을 쌌는데, 자, 여러분이 싸면 통줄론 되게 쌉니까? 안 쌌습니까? 여러분 책을 쌀 때 통줄론 되게 싸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럼 막힌 줄론 쌓기 해야 되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줄로 쌉니까? 막힌 줄로 책을 쌀 때 쌉니다. 안 그래도 저 비리 하나가 그죠? 원장님이 옛날 책 살 때 통줄론 쌓기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대. 수업을 들었어야지 내가 그랬죠. 막힌 줄로 써야지. 교대로 당. 그게 이제 다른 데 가 보니까 와, 막힌 줄로 쌓더라고. 한번 경험이 있죠? 넘어갔다는 거죠. 처음에 모르면 전부 다 어떻게 쌓습니까? 전부 다 반듯하게 쌓는다고? 다 어떻게 산다? 통줄로 쌓는다니까. 그럼 책 많이 쌓으면 어떻게? 넘어갑니다. 잡아두면 됐고, 그 다음에 넘겨서 그래서 그 뒤에 박스 저 해설해 보시면 조족조 자 건물의 2층 건물의 내력벽 높이 제한을 두고 있다. 무엇이다? 몇 메다? 4m를 넘을 수 없습니다. 몇 메다 이하로? 4m 이하로 하라. 44페이지. 네. 그리고 내력벽 길이 제한이죠. 내력벽 길이는 몇 메다 이하로 한다? 10m 이하로 해주셔야 됩니다.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력벽 둘러싸인 80제곱미터고, 그건 토합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토합을 받는 부분이 얼마일 때? 2.5m 이하로 경미할 때는 벽돌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내력벽 두께는 최소 내력벽 두께는 얼마 이상으로 한다? 15cm 이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얼마를 넘게 되면 60제곱미터를 넘게 되면 이때는 최소 벽 두께가 얼마다? 190mm 이상이 돼야 돼요. 틀려집니다. 190mm 이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조적조에서 대림벽. 자, 린자가 이웃 린자라 했죠. 대림벽. 자, 그래서 대림벽은 서로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 또는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을 무슨 벽? 대림벽이라고 했습니다. 대림벽. 자, 그럼 1번에 연지하중을 받는 벽이 있죠. 이것은 내력벽이죠. 내력벽이고 지압력을 받는 벽이죠. 그리고 2번 수평하중까지 받으면 뭐다? 전담벽 개념이 됩니다. 전담벽. 그리고 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벽을 무슨 벽?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통 벽돌 줄눈 너비는 기본이 얼마다? 블록이들 10mm가 기준이고, 자, 저거 했죠? 내하 벽돌은 몇 mm? 6mm입니다. 내하 벽돌은 6mm로 가지만 나머지는 10mm가 표준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런 건 지문밖에 안 나오는 거야. 또 한 문제 안 나와요. 그런 거. 12번 벽돌조 건물에서 벽량에 대해서 해놨죠. 벽량은 자, 벽량의 개념, 이게 벽량이었죠. 벽량이라는 것은
병량은 자 내력벽 길이의 무엇이다? 총 합계를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뭐로 나눈 겁니까?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이 병량이에요. 병량 개념이 됩니다. 병량은 이거죠. 그래서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벽돌조 벽체 두께 결정 요인. 자, 벽의 두께 결정 요인은 자, 이 요소가 있죠. 벽체 두께 결정 요인. 이거는 아직 시험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두께 결정 요인. 내력벽 두께의 자, 결정 요인들. 옛날에 다른 데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했다면 실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내가지고 용어를 좀 이제 부드러운 걸로 바꿉니다. 내력벽 결정 요인은 자,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했죠. 그거는 저기 보면 해놨죠. 요약집은 30페이지 해놨어요. 내력벽 두께 결정 요인. 나오죠. 내력벽 두께, 조적 구조인 내력벽의 두께 해서 나오죠. 30페이지, 요약집은 30페이지 있죠. 30페이지 보면 자, 건축물에 뭐가 영향을 준다? 높이.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벽이 두꺼워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 해놨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벽의 길이. 내력벽의 길이가 영향을 줘요. 길이가 길면 벽은 두꺼워져요. 층별, 층수가 영향을 주는 거야. 1층이야, 2층이야. 그리고 내력벽으로 뭐다? 둘러싸인 바닥 면적. 둘러싸인 바닥 면적하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벽의 높이예요. 벽의 높이. 내력벽 두께 결정 요인. 그래서 이제 벽의 높이에 따라서 벽 두께는 이거 때문에 내력벽 두께는 벽돌조일 때는 벽 높이의 20분의 1이 돼요. 벽 높이 20분의 1 이상 해야 되고요. 블록조일 때는요 16분의 1 이상 벽 두께를 유지해야 돼요. 벽 높이에 16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16분의 1 이상.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의해서 내력벽 두께 결정. 건축물의 높이, 벽의 길이, 층별 층수, 내력벽 둘러싸인 바닥 면적, 벽의 높이. 이 요소가 내력벽 두께의 결정 요인들입니다. 아직은 출제 안 됐습니다. 이것만 언급이 된 거예요. 아까 내력벽 둘러싸면 60제곱에 넘을 때 벽체 두께를 직접 언급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에. 요것도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낼 거는 참 많은데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참 좋잖아. 자, 그래서 45번은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3번 있죠? 45페이지 그 13번은 보시면 3번에 뭡니까?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 있죠?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는 자, 그 벽돌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맞죠? 벽돌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되지만 벽체 두께의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14번. 자, 조적벽체를 보강하는데 불필요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먼저 칸막이벽. 칸막이벽은 법으로는 경계벽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칸막이벽이라고 보통 언급을 할 건데, 혹시나 돼 경계벽 또는 뭐다 칸막이벽. 그래서 칸막이벽을 내륙벽, 그럼 경계벽을 내륙벽만큼 해주면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벽체의 하중을 경감하게 계급을 많이 설치한다. 자, 계급을 많이 설치하면 조적은 어떻게 약해져요. 자, 그래서 명심하세요. 집을 살 때 할 수 없이 조족조를 사게 되면요, 계부가 많은 건물을 사시면 안 돼요. 지진이 왔다. 똑같은 조족조인데 어느 거는 붕괴되고 어느 거 붕괴 안 되면 계구 많은 게 빨리 붕괴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디부터 안 좋으면 표시가 나요. 약한 부분인데 거기가 어느 주변입니까? 계구부 주변이죠. 맞죠? 제일 약한 여기서부터 문제, 내가 피곤하다 막 표현하죠. 저는 무시하고 있는데 나 막 여기 맨날 피곤하다 빵분하고 그랬거든. 학생분들이 피곤한 게 아니고 내가 피곤해. 이상하게 공부해가 여러분들이 피곤해야 되는데, 저는 날마다 이 밤에 있잖아요, 뭐 낼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교수 뭐 낼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부축벽이나 부층 기둥 설치면 좋죠. 그래서 우리도 저거잖아, 누가 아프면 옆에서 부축해주면 좋죠. 맞죠? 아플 때 혼자 그러러 가면 힘들죠? 옆에서 딱 양쪽에서 부축해주면 완벽하죠. 한쪽에서 부축만 해줘도 다르죠. 그거 똑같은 거야. 부축벽, 부층 기둥 설계해준 거. 그리고 병량을 증가한다는 것은 내력벽을 많이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병량이 증가되면 뭐가 준다? 계급부가 준다는 뜻이에요. 잠시만요. 병량, 이게 병량이거든. 내력벽이 총합계. 그럼 병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계급부가 뭐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벽의 두께가 증가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4번은 2번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 자, 벽돌벽체의 직접적인 균열 원인은 아닌 거 해놨네. 그냥 해놓을까요? 그냥 해놓은 거고, 실제 시험은 그 균열 방지 대책 이거 가지고 거의 시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균열 방지 대책. 그런데 할자 하고 나서부터 안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벽돌벽체 균열 방지 대책은 32페이지, 요약집 32페이지 보시면 되죠. 32페이지. 혹시나 해서 좀 봅시다. 거의 다 냈어. 보니까. 할자 해가지고 안 내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급적 복잡한 평면 구성은 어떻게 피하라. 평면 구성을 단순하게 하라 이겁니까? 그리고 부동침에 대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균열이 완전 고정된 곳은 미장 발음. 그래서 진행형 균열에 한번 냈거든. 그때 농담삼아 진행형 균열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거든. 모 교수님 집에 갔는데 옛날에 단독주택을 몇 층까지 지었습니까? 3층까지 지었잖아. 건물 단독주택 3층 지었거든. 3층 지었는데 자기가 3층에 살고 밑에 2층, 1층은 세준 거야. 근데 균열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보세요. 이거 여기만 균열 갔습니까? 아래층에도 갔습니까? 이게 아래층에도 갔다. 아래층에 갔는데 딱 보니까 부동치마가 한쪽이 치마가 생겨서 균열 가고 있는 겁니다. 진행형 균열이 생기고, 왜 저 균열 메우죠? 이러니까 이미 메웠대. 메웠는데 또 떼졌대. 그래서 이랬죠.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이 건물이 부동치마가 생기고 있으니까 새로 뜯고 새로 지든지 아니면 팔고 이사 가든지 하라니까 팔고 이사 가시더라고. 저는 균열을 하도 봐가지고 대충 균열을 딱 보면 무슨 사유가 생긴지 거의 압니다. 실험을 하도만 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치마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자, 그래서
그 가지고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는 동일 형식, 동일 구조래. 그래서 이종 형식 기초는 균열의 뭐다? 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창틀의 균형적 배치나 상하층의 창호 위치는 어떻게 동일 수직선상의 배치. 너비를 일치해서 개구주 약화되는 걸 방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건물의 중량 배분은 어떻게 균열에서 집중 하중 현상, 집중 현상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보 설치나 막힌 줄눈 시공이 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막힌 줄눈이. 그리고 벽 높이가 변하든 벽 두께가 변하는 곳이든 L자, T자인 건물에서 교차부든 근처든 부재력이 집중되는 곳이나 개구부 가장자리라든지 일일제 접합부 이런 데는 뭐다? 이런 줄눈을 설치해서 균열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벽의 중앙부 있죠. 뭐가 일정한 부분은 명심하세요. 줄눈 설치 부분이 아니야. 신축 줄눈이 설치 안 합니다. 뭐가 일정한 부분. 그래서 신축 줄눈 모르면 이걸 기억하면 돼. 사람의 뭐다? 관절. 관절이 어느 부분에 있어요? 항상 변하는 부분에 있죠. 일정한데 관절이 있어요? 맞아요? 딱 꺾이는데 맞아요? 이런데 맞아요? 두께가 바뀌는데 이런데 관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6번 읽어두세요. 그래서 이제 16번은 조적공사에 조절을 설치하는 부위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그럼 다 변한 부위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4번 해봐요. 창이나 출입구 있죠. 상하 이런 주변 부는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벽돌벽에 뭐다? 중앙 부위는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벽돌벽에 무슨 부위? 중앙 부위는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줄눈을. 자, 그리고 17번 보시면 개구부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자, 벽돌조 건물의 개구의 아치를 사용한 경우 인장력을 뭐로 바꾸어서 압축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치를 사용합니다. 그럼 아치는 사실 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인장력이죠.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벽돌이나 블록 같은 거 이런 개체는요. 압축 강도는 크지만 무슨 강도가 약하다? 인장 강도, 힘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벽돌 격파를 딱 기억하면 돼. 벽돌 격파할 때 바닥에 놓고 때리면 안 깨지죠. 그래서 어떻게 깬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멀리가 이게 하중으로 때리면 휘어지면서죠. 딱 째지면서 깨지는 거야. 최대한 멀리가 때리죠. 논산훈련소 가면 이거 벽돌 격파 하잖아요. 퇴소식 때 벽돌 격파 하거든요. 지금 하는가 모르겠네. 여기 벽돌 격파용 벽돌이거든. 아, 일반 집 짓는 벽돌이 아닙니다. 격파용 벽돌이. 높이를 높게 하는 거 관계없어. 최대한 멀리 벌려야 돼. 멀리 벌리고 뭐로 때린다? 몸무게로 때려야 돼. 그러면 휘면서 딱 깨지는 거야. 이 격파용 벽돌입니다. 논산훈련소에. 아, 내가 그 훈련도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때 옮기다 보니까 떨어뜨리는데 그냥 깨지더라고. 그냥 가다가 하나 툭 떨어지는데 깨지더라고. 근데 그걸 못 깨고 있어. 내가 보기엔 한 3장 정도도 잘 깨질 것 같은데. 집 짓는 데 사용하는 벽돌이 좋죠. 좋은 벽돌이에요, 걔들은. 우리 군에 자대 갔는데, 와, 진짜 좋은 벽돌 사와가지고, 태권도 단정 따는데, 격파 시험 마지막에 하거든. 다 못 깨고 있어요, 앞에 사람들. 그러니까 내 뒤에 사람들 내가 다 교육했습니다. 내가 2등병이었는데 교육을 해주고 있었죠. 벽돌 격파는 이렇게 알아야 했어. 그래서 힘 강도가 약합니다. 인간 강도.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에 대림벽은 뭘 대림벽? 아까 했죠?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 또는 교차하는 내력벽을 대림벽이라고 했고, 조족조의 계급부 상부 구조를 지지하고 상부의 자원 하중을 벽체에 전달한 역할하는 것은 무슨 보? 인방보. 인방보의 역할이죠. 인방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창대 벽돌은 15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고요. 그래서 옆세워 쌓기는 옆세워 쌓고, 문틀 사이는 방수 모타로 등어서 코킹 등으로 방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구 바로 2층 계구의 수직거리는 최소 60cm 이상 이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얼마를 넘을 때 1.8m 체크하세요. 1.8m를 넘는 계구 상부는 철근 콘크리트 임박을 설치해 줘야 돼요. 그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방은 현재 자, 임방은 자, 거기 잠깐 봅니다. 임방은 자, 그래서 임방 거기 해설에 해설해 보시도 되고 아니면 뭡니까? 요약집 보고 하시도 됩니다. 임방은 한번 지금 2번 출제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임방에 대해서 해놨죠. 임방 부분을 해놨는데 이때 1번 개념이 한번 언급됐었습니다. 1번 자 29페이지입니다. 요약집 29페이지 보면 건축 표준 시방서 내면서 그때 최소 20cm인데 10cm를 해서 곤쳤습니다. 시험을 시방서로 냈어요.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상 이렇게 냈거든. 시방서는 얼마다? 20cm예요. 시방서상. 이렇게 보시고 그거 가지고 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번도 정의 냈고요. 정의 개념 냈고 1번 냈어. 그럼 다음에 뭐 낼까요? 다음에 뭐 낼까요? 다음에 뭐 낼까요? 제일 처음에 정의 냈다니까. 그리고 1번 냈어. 그럼 다음에 몇 번? 2번 가요. 몰라 4번 갈지는. 그래서 계구폭이 얼마를 넘을 때? 1.8m 넘을 때 철근 공이 임방해준 기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임방보는 단순지라겠죠? 고정지지 아니다. 그리고 철근 공기 임방할 때 철근을 어디에 한다? 하부에 배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언급했습니다.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그래서 그거 18번 문제는 임방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보통 임방은 시방서상은 20cm 이상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3번에 보시면 임방은 철근 콘크리트 임방은 철근은 하부에 배근해야 돼요. 상부에 배근한다. 하부에 배근하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9번 문제 있죠. 얘가 기출 문제입니다. 건축 시공 표준 시방서상 임방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임방보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나 기성 콘크리트 부재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임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제조 방법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은 다 맞아요. 뭐뭐에 따른다. 자, 그리고 뭐 KSF 뭐 남바 번호 나오면 다 맞는 지문. 명심하세요. 뭐 KS 뭐 하면 남바 이래 뭐 번호 적어 뭐 이렇게 다 맞는 거. 왜? 그거 일일이 확인하면 눈 빠져요. 찾기도 힘들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뭐가 나오거든? 무슨 번호 있죠? 뭐 영어하고 번호가 나오면 그 문장은 맞는다. 뭐뭐에 따른다. 맞아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뭐 이런 거 맞는 지문이네. 그리고 3번에 임방보는 양거지 벽체의 블록이 얼마 이상?
이 블록을 이렇게 딱 써놔서 얼마 이상? 왜 그런가 블록 썼는가 하면 제가 이때 블록을 많이 했거든요. 이 시험 날 때 제가 블록에서 인방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 블록에서 이렇게 내준 겁니다. 블록도 똑같아요. 20cm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200mm인데 100mm고. 자, 그럼 이겁니다. 보통 가르쳐 줄게. 문장 중에서 뭐 A, B 특별한 고칠 것이 없으면요, 거의 시방서 들어가면 수치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문장 가지고 조절하다가 잘못하면요, 심각한 사태가 벌어져요. 문제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칠 문장이 없죠. 그러면 뭐로 가? 수치로 거의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로 갔다? 수치로 간 거예요. 왜? 수치 고치면 하자가 없잖아. 맞아? 제기할 게 없어. 맞아? 이 제기가 없다니까요. 수치로 살짝 고쳐버리면. 그걸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방보 상부에 균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에서 보강 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에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 있죠? 조절 줄눈 설치하라 이겁니다. 컨트롤 조인트가 뭐다? 조절 줄눈이에요. 무슨 조절 줄눈? 자, 그거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5번에 이제 공간 쌓일 때 그거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공간 쌓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미 내겠다고 공포를 했어. 설정. 그래서 제가 공간 쌓기 바깥쪽 벽에 제 친구 팔아가면서 수업해 줬던 거예요. 보통 우리도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누가 가장이라 했어요? 바깥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공간 쌓기도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무슨 벽이 주벽체다? 바깥쪽 벽이 주벽체인 겁니다. 기출 문제 보면 앞으로 나올 게 좀 보입니다.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점이고, 그 다음에 낼기 그걸로 끝났어. 없어. 이거는 그때 기출로 한 거, 이걸 끝난 거예요. 그리고 20번 있죠. 홈파기 있죠. 홈파기는 뭐 때문에 홈파? 자, 이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툭 튀어나오니까 안 좋죠. 배선이나 배관이 돌출돼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 그럼 배선이 배관을 매입하기 위해서 무슨 파기? 홈파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조족조는 이거잖아요. 아, 이걸 외우려 하지 말고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홈파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홈을 가로로 홈을 팔 수도 있고 세로로 홈을 팔 수도 있죠. 그런데 가로로 홈 파는 게 위험합니까? 세로로 홈 파는 게 위험해요? 가로 홈 파기 위험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홈은 길이 제한하고 깊이 제한이 있는 게 두 개 동시에 있고요. 세로 홈은 4분의 3 이상 연속선 세로 홈 팔 때만 깊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한은 없는 거고.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개념이죠. 이 홈을 파게 되면 여기 자 콘센트나 이런 거 설치해서 벽체에 홈을 파겠다는 거예요. 홈을 이렇게 파면, 자, 이거죠. 이렇게 세로 파내려오면요, 이렇게 세로 파면 요 면적만큼 힘만 못 쓰잖아요. 맞죠? 요 면적만큼 힘만 전달 못 합니다. 근데 가로로 들고 파버리면요, 가로로 이렇게 파버리면 이렇게 파죠. 이 면적만큼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해야 되는데, 맞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운 파기 주의를 요해야 되는 거예요. 홈파기 생각 안 나면 삼삼하게 파면 돼. 내 기억하면 돼. 어떻게 판다? 삼삼하게 홈을 파야 된다. 이상하게 파면 안 되고. 그래서 3자가 다 들어가요. 3m야? 3분의 1이야. 이렇게 가.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1번에 벽돌 공사 문제 있죠? 여기서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